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할 뻔했던 남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직업 때문에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그런 예비 시모에게 크게 한 방을 날리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비신랑,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남자친구는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꽤 규모 있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랑 결혼하는 거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사 남자친구를 만났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곳은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는 음료수와 커피를 서빙하기 위해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로 쪽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명함을 건네더군요. 저한테 반했다며 연락 좀 꼭 부탁드리다면서요. 전 사실 기내에서 남자분들한테 대시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명함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행을 하는 내내 제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착륙 후 내릴 때 저에게 와서 끈질기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도 여자인지라 훈훈한 외모에 의사라는 직업의 명함을 보니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끌렸어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자친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지금 다니는 병원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는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지만 성격은 평범했어요.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자리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아직은 철이 덜 든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는 어른스러운 면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승무원인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서야, 사실 그날 비행기에서 널 처음 보았을 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환하게 웃는 미소에 뽀얀 얼굴, 게다가 친절한 목소리까지. 그런데 심지어 내가 이상형으로 꿈꿔왔던 승무원이라니. 그래서 난 그날 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지. 그래서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면서도 끈질기게 연락처를 물어본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아니,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너랑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 정말 호들갑을 뭐 이렇게 심하게 떠는지 남자친구는 제게 반했던 그날의 일을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곤 했어요. 저한테서 빛이 났다는 둥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는 둥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요. 저는 그 말이 다 과장이란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듣는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빈말이라도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 공주처럼 대해주는 남자친구에게 하루하루 점점 마음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년이 다 되어 가던 때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들께도 알려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저희 아빠께선 이렇게 물으셨어요. 결혼할 남자라고? 그래. 뭐하는 녀석이냐? 아빠의 질문에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처럼 의사예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 아시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빠도 의사였거든요. 아빠께서는 워낙 검소하고 겸손한 분이라 저보고 밖에 나가서 아빠가 의사란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의사 딸이라고 하면 사람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괜히 굽신거리거나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밝혀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친구들에게조차도 아빠가 의사라는 얘기는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자연스레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냥 회사 다니셔 라고만 했었거든요. 솔직히 의사도 남 밑에 있으면 회사원이랑 다를 거 없잖아요. 그냥 월급쟁이일 뿐인데요. 물론 월급이 남들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빠께 남자친구도 똑같이 의사라고 했더니 아빠가 이러시더군요. 아, 그래? 잘 됐네. 예비 사위가 나랑 같은 직업이면 친해지기도 더 쉽겠구만. 저는 아빠가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빠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빠, 조만간 남자친구 집에 데리고 올게요. 괜찮은 사위감인지 잘 봐주세요. 그러자 아빠는 껄껄 웃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사위감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내미 남편감인데 내가 꼼꼼하게 잘 봐야지 그럼.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고 하니 성실한 면에서는 안 봐도 알겠구나. 학창시절에 당연히 공부도 잘했을 거고 의사가 되기 위한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된 거지. 저는 아빠의 말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형준 오빠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오빠랑 꼭 결혼할 거예요. 아빠는 제 말에 서운하단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구, 오빠랑 꼭 결혼할 거예요? 아주 의사놈한테 단단히 빠졌구나. 어릴 적엔 아빠하고 결혼한다더니 아빠가 조금 섭섭하네. 저는 아빠의 질투 어린 말에 웃겨서 호호 웃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아빠한테 남자친구 보여준 적 없는데 처음 소개시켜주는 남자친구한테 홀랑 빠져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한다고 하니 조금 서운하셨나 봐요.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다른 젊은 놈한테 뺏기는 기분일 테니까요. 그래도 뭐 아빠는 아빠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께서도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셔서 흔쾌히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금방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저희 부모님과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잘 대화하더군요. 아무래도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을 금방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이었어요.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식사 약속을 미루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나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오빠, 부모님이 요즘 많이 바쁘셔? 오빠 부모님한테도 얼른 허락받아야 우리 신혼집도 구하고 예식장도 알아보지.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엄마랑 아빠가 집안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 봐. 인사는 조금만 더 미루자고 하시네. 저는 남자친구와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를 졸랐어요. 빨리 예식장 투어도 다니고 싶고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싶고 남자친구와 손잡고 신혼집도 보러 다니고 싶었거든요. 사실 여자들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잖아요. 평생 딱 한 번 공주님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남들 앞에서 주인공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더군다나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먼저 결혼한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빨리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생활도 즐기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오빠가 한 번만 더 얘기해보면 안 돼? 지금 당장 뵙자는 게 아니라 날짜를 미리 정해놓자는 거지.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말이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한번 얘기해볼게.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저는 남자친구 말투에서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바빠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어서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의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몇 달 후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결국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게 된 날이었죠. 저는 요즘 상견례나 어른들 생신 선물로도 많이 사간다는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를 주문해서 사들고 갔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케이크에 애교 있는 문구도 써서 갔죠. 어머님, 아버님, 예쁜 며느리가 될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너무나 냉랭했어요. 현관으로 들어서서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떨리고 설레던 제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어머님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으셨어요. 얼마나 제가 안 반가우셨으면 차린 것도 없이 있는 반찬에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준비해간 떡 케이크를 드리고 최대한 웃으며 밝게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는 달리 식사 자리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차려진 음식을 깨작깨작거릴 뿐 저한테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째려보며 눈치를 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내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인사 미루자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단번에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꼭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존심은 내려놓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께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채 타고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휙 돌려버리시더군요. 그러더니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지깝게 뭔데 내 요리 실력을 평가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 오빠랑 결혼하면 꼭 잘 살 거예요. 내줘도 잘할 거고요. 어머님, 아버님 섭섭하시지 않게 자주 찾아올게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인상을 팍 쓰고 짜증을 내셨어요. 어머니? 내가 왜 아가씨 어머니예요? 아직 우리 형준이랑 결혼시킨 것도 아닌데 어머니라는 호칭은 좀 불편하네요. 우리 형준이가 남편감으로 탐나는 건 알겠는데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 가슴이 쓰라렸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에이,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말렸지만 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저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우리 형준이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비행기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그 짧은 치마 입고 서빙하는 일 아닌가? 저는 어머니의 질문에 조금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에 대해 안 좋은 시선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간혹 어른들 중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하필이면 제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니 조금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어머니께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치마 유니폼을 입는 건 맞는데 짧은 치마는 아니고요. 기내에서 음료수나 커피를 서빙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일이 그게 다는 아니고요. 기내 안전관리도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대피 유도와 승객 구조 같은 일도 하고 있어요. 승객들이 편안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는 어머님께 제 직업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드리고자 열심히 업무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듣기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됐고. 아무튼 비행기 손님들한테 웃음 파는 일 아냐. 술집 여자랑 다를 게 뭔지. 아휴 참.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빈정이 확 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술집 여자가 뭔가요?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전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항공과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남들보다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마치 할 게 없어서 얼굴이나 팔고 웃음이나 파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서러움에 북받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순 없었어요. 어쨌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이니 못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서비스 마인드도 갖춰야 하고 나름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어머니. 너무 나쁘게만 보진 말아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라고 웅얼웅얼거리셨어요. 제대로 듣진 못했지만 어쨌든 절 욕하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계집애가 어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버릇 없단 얘기였겠죠. 그리고 저는 그날 대충 식사를 마친 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서러웠던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울었는데도 저희 아빠께서 제 우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방문을 살짝 여시곤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물으시더군요. 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아빠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빠, 오빠네 부모님이 내가 승무원인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러자 아빠께서는 버럭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승무원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우리 딸내미한테 감히 누가 뭐라고 해? 저는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자 서러운 마음에 꺽꺽 울며 오늘 있던 일을 실토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나보고 술집 여자랑 다를 게 뭐냐고.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아빠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술집 여자? 무슨 그런 무식한 집안이 다 있어? 거기 어디야? 당장 내가 가서 한바탕 해야겠어. 빨리 주소 말해. 어디야? 저는 화를 내는 아빠의 팔을 붙잡고 말리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안 돼요. 나이 드신 어른이잖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빠. 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저는 울면서 아빠를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그 집에 쫓아가실 것 같았거든요. 원래 저희 아빠가 그런 성격은 아니신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괜히 얘기했다 싶었죠. 그리고 괜히 아빠가 가서 한바탕 했다가는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직까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절 싫어하셔도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필사적으로 말리는 제 모습을 본 아빠는 한숨을 크게 푹 쉬시더니 에휴 하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빠는 딸내미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결혼 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남자에 미쳐서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였죠.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남자친구 부모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나 생신 때에는 고급 한우나 꽃다발 같은 것도 선물로 보내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지어드리는 등 물적 공세를 펼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보냈던 선물이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선물 안 받는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했대요. 저는 그때 조금 실망했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도 사람이시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쯤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선물을 거절하는데도 계속 제가 선물을 보내자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저기요 아가씨, 의사 하나 잡아서 팔자 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형준이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다른 남자 찾아요. 그리고 이런 선물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저급한 물건들로 사람 낚으려 하지 말고 딴 데 알아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향해 다짜고짜 화를 내는 어머님께 반박의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모진 말을 들었는데도 저는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요. 저도 원래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자존심이고 뭐고 없더군요. 저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어머님께 잘 보이기 위해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머님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어쨌든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요. 하도 주지 말래도 주니까 그냥 받고 버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절은 아니라서 좋았어요. 몇 달째 계속된 거절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선물 받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부턴 가끔씩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뵙곤 했어요. 아무래도 얼굴을 자주 비추다 보면 자연스레 정이 들지 않을까 해서요. 저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자주 뵙고 자주 대화 나누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동안이나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겨우 집에 들어서도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거시는 두 분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참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정말 저의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추락할 정도로 제 마음은 멍들고 상처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옆집 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길 4개월. 드디어 어머님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그리고 과일 깎는 것까지 도맡아 하며 예쁨 받기 위해 노력했죠. 조금 더 그리고 조금만 더 어머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하지만 쉽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제가 식사 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참 과일 하나는 예쁘게 깎네. 하긴 술집 여자들도 안주 내오느라 과일은 예쁘게 깎는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과일을 깎던 칼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뻔했어요. 마치 여태까지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놈의 술집 여자 타령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술집 여자가 아니라 항공 승무원이라고요. 도대체 왜 자꾸 저를 술집 여자 취급하시는지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애써 참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서러운 날들도 언젠가는 다 추억이 되겠지 하면서요. 제 직업은 마음에 안 들어도 저희 집안에 대해선 마음에 들어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에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럼 저를 좋게 봐주실 것 같은데. 그러자 아빠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놈의 집구석 가서 병원장에 병자도 꺼내지 마! 저는 풀 죽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병원장은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한테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휴, 점수는 무슨 점수? 너 그 집구석에 시험 보고 들어가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마. 저는 아빠의 단호한 말씀에 시무룩해졌지만 그러지 말라니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친구한테만 슬쩍 얘기해볼까 했지만 그러면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갈 거 뻔하니 말하지 않기로 했죠.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 말은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소처럼 어머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인까지 자처해가며 노력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쓰레기도 대신 버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면서요. 그런데 저의 노력이 드디어 어머님의 마음을 열리게 한 걸까요? 얼마 후 정말 기적적이게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결혼을 허락했다기보단 상견례를 허락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어머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떠올려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부모님은 어떤 양반들인지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서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어요. 일부러 어머님, 아버님의 식성을 고려하여 고급 일식집으로 예약하고 메뉴도 비싼 걸로 골랐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결혼시킬 생각도 없는데 상견례를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말씀은 툴툴거리며 하셔도 이제는 제게 마음을 여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의 예상은 처참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상견례하는 내내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은 거의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무리한 언행을 하시곤 했죠. 저희 부모님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간신히 참고 겨우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만 참으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으니 죄송해도 어쩔 수 없었죠. 저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웃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쪽에서 계속 웃음에 대하니 저희 부모님이 만만해 보였나 봐요. 어머님은 막말을 멈추긴커녕 점점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급기야는 저희 부모님께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우리 형준이가 의사인 건 아시죠? 솔직히 딸내미 겨우 승무원 시켜놓고 의사 사위 보려는 건 좀 욕심 아닌가요? 그러자 저희 아빠께서는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겨우 승무원이라뇨. 승무원도 의사 못지않게 좋은 직업입니다.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더니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승무원을 어떻게 의사에 갖다 비벼요? 나 참 세상에 별꼴을 다 보겠네. 저기요, 민사 아버님. 우리 형준이 저기 내로라는 집안에서 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대기업 자제부터 의사 집안까지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서 넘보는 사위감인데 어딜 승무원 나부랭이로 들이밀어요. 들이밀긴? 그러자 저희 엄마가 화가 나셨는지 숟가락을 밥상에 탁 놓으시고 아빠도 화를 간신히 참으시더군요. 야속한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말릴 생각도 안 하고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훌륭한 아드님 두셔서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저희 민서도 아드님 못지않게 귀하고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민서가 전혀 꿀릴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역시 애비가 그 모양이니 딸이란 년도 멍청해서 저런 일이나 하고 있지.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 엉망진창인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너무 난감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이 파토나고 만다며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끼어들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공기는 점점 숨이 막힐 듯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고 계시던 아빠가 더 이상은 참기 힘드셨는지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민서 몰상식한 그쪽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식사는 마무리하시죠. 그런데 몰상식하단 말을 들은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빠한테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요. 뭐? 몰상식?
야, 이 개 같은 년놈들아. 애비나 딸년이나 아주 쌍으로 천박하구만. 그래, 잘 됐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거 없고 꺼져 이년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얻은 상견례 기회인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막말도 그런 막말은 없었습니다. 니깎게 의사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공짜로 우리 형준이한테 빨대 꽂으려고 했니? 참나, 분수도 모르는 년. 어디 하늘에서 시다발이나 하는 년이 감히 귀하디 귀한 내 의사 아들을 꼬셔?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형준이 어떻게 꼬셨어? 니 그 잘난 몸뚱아리로 꼬셨니? 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런 막말을 하실 줄이야. 그동안 괜찮다 저 스스로를 달래며 참아왔었는데 어머님의 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는 길쭉하고 묵직한 그것을 식탁 위에 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그 물건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꺼낸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막말을 하던 시부모님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까지도요. 저는 영문을 몰라 아빠가 꺼낸 물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물건은 바로 아빠의 병원장 명패였어요. 아빠는 이 날을 다 예견하고 계셨던 걸까요? 저에게 병원장이라는 걸 숨기라 하시고 상견례 자리에 명패라뇨. 저는 아빠의 성견지명에 그만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당황해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의사라는 직업 참 좋은 직업이죠.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죠? 하늘에서 시다발이라뇨. 그게 사람 입으로 할 소리입니까? 아빠의 차분한 말투는 잔뜩 흥분해서 막말하는 어머님의 말투와 대비되어 더 점잖게 들렸어요. 그리고 아빠의 말씀을 들은 그 인간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봤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태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또 무시해왔었는데 떡하니 병원장 명패를 보게 되다니. 남자친구는 아주 아연실색하며 죽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선 저희 아빠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옛날 분이시라 말이 험하게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분? 그럼 난 옛날 분이 아닌가? 자고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에 맞게 인격도 성숙해져야 하는 법이네. 그런데 아무래도 자네 부모는 나이를 뒷구멍으로 먹은 것 같구만. 어차피 잘 됐네. 나도 애비로서 우리 민서 매일 밤마다 가족들 몰래 우는 거 지켜보기 괴로웠으니까. 자네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시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세. 그동안 가족들이 속상해할까봐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엄마 아빠는 그것도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도 제가 좋다고 하니 참고 계셨던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집 구석에 가서 하이 노릇을 자처했으니 전 정말 부모님께 불효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것도 잠시 어머님, 아니 그 못난 아줌마가 갑자기 헐레벌떡 저희 아빠에게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아유 일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몰래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이 노인네 노망났다 생각하시고 우리 형준이 사위감으로 받아주세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는 그 아줌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당신 사돈어른입니까? 우리 민서, 당신 같은 여편네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절대 없으니 당장 꺼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아줌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빌더군요. 술집 여자 취급이나 해댈 땐 그렇게 우월감에 젖어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런 저자세라뇨. 아마 제 발로 복을 걷어찼다 싶었겠죠. 그놈의 쓰레기 같은 인성을 드러내지만 않았어도 지 아들을 병원장 집안에 장가보낼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그 아줌마가 계속해서 내뱉는 말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식한 애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형준이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우리 형준이 대리사위 삼으셔도 좋으니 제발 받아주세요. 다시는 따님에게 못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제발요. 이번에는 남자친구 아버님까지 합세해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새 가족이 병원장 명패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비는 모습이 정말 우스웠어요.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고작 명패 하나 때문에 저짓거리를 하다뇨.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모습을 보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좋았던 건데 결국엔 권력과 돈에 굴복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사실 남자친구가 절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막말하는 것을 진작 막아주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걸 보니 저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진 않았나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 결혼 안 할래요.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만 가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당당히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저희가 차에 탈 때까지 저 인간들이 쫓아와 울고 불며 사정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두 번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남자친구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가 휴대폰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CCTV를 달고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소문으로 듣기론 그 아줌마가 지금 한 달째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는데 정말 쌤통입니다. 겨우 그딴 인간한테 잘 보이기 위해 그동안 쓴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남자에 미쳤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시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결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좋은 남자 만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몇 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남자친구인데도 헤어지고 나니 미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 생활에 집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혼자서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러 가려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대못 박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에 미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